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진짜 많이들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어의 기초가 조금 있어요. 혹은 기초가 없는 노베이스예요. 아무리 둘의 갭 차이가 크더라도 결국에 시작해야 되는 건 단어부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단어를 공부하기 전에 어떻게 공부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요. 어떤 교재를 쓰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간략한 의견을 좀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단어 책들이 있어요. 단어 책들의 종류별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조금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 일단은 단어가 대표적인 편입 영어 단어책은 총 3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 이제 보카바이블이라고 불리는 거, 두 번째는 MVP, 그리고 세 번째는 MD 33,000 이라고 불리는 단어책. 이렇게 보편적으로 3 개의 단어책이 보편적으로 사용이 돼요. 그런데 각각의 특징이 조금 있어요. 일단 보카바이블. 보카바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카바이블 자체가 공무원 단어,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 좀 최적화된 단어책이에요. 그러니까 편입과는 쪼끔은 거리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카바이블 보신 분들은 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보카바이블 그 책을 보시면 편입 명단어와 기본 단어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기본 단어책에 있는 것도 여기 들어가 있고 편입 영어 단어도 여기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게 싹 다 편입 단어인가 봐.'라고 생각하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 심화 단어나 고급 단어나 기초 단어나 요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된 상태로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한 7 월, 8 월쯤에는 내가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의 단어가 부족한 건지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많이 늦어지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MVP예요. MVP가 사실상 요즘에 조금 많이 보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게 이유가 MVP가 어떤 정해진 순서나 어떤 틀에 이렇게 맞춰 가지고 짜여져 있는 책은 아니에요, 구성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요, '아 이거 보기도 좀 불편하고 대체 이게 주서 없이 그냥 단어들만 쫙 나열되어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맞는데, 이제 그런 단점에 비해 왜 요즘에 많은 학생들이 MVP를 픽을 하냐면 이게 기출 기반 단어들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 기반 단어다 보니까 이 단어들이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왔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적중률도 굉장히 높거니와, 그리고 기본적으로 최근 단어 기출, 그러니까 최근 기출 단어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도 MVP를 추천하긴 합니다. MVP는 사실 보카바이블보다 훨씬 더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이게 단점이라고 하면 좀 구성이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돼 있거나 보기 편하게 되어 있는 구성은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MD 33,000 이에요. MD 33,000은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단어책인데 이제 요즘에는 조금 많이 픽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 MD 33,000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기에 되게 좋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에 뭐 예를 들어 표제어, 그리고 뭐 고급 어휘, 최고급 어휘, 이런 식으로 조금 확실하게 단어들이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편하게 뭐 고급 어휘나 최고급 어휘는 뭐 실력팩 이래 가지고 이제 따로 별도의 얇은 책으로 또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요. 내가 단계적으로 기초부터 하나씩 딱 잡아가기에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최신 기반 기출 단어들이 이제 반영률이 조금 적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MVP나 이런 책들보다 단어량이 조금 적은 단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부하고 보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외워지는 단어량이 제일 결국에 이제 종점까지 갔을 때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이렇게 총 3 권이 좀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자체 교재들도 있겠지만 사실 결국에는 이런 책들이 잘 되어져 있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학원을 가거나 과외를 했을 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 단어책을 그냥 선정해 주고 단어책 공부해가 아니라 단어책을 가지고 어떤 구성으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고 어떻게 외워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테스트를 해 주고 하면서 그거를 잘 써먹을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짜 주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해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단어책을 몇 권을 보느냐보다는 혹은 뭐를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단어책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짜 주고 잘 안내해 주는 그 안내자 역할도 당연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무슨 얘기를 좀 해 보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단어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 게 맞을까를 되게 고민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짚어보고 가려고 해요. 제 개인적인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저는 사실 과외형 음 와이프니 같은 경우는 이제 과외형 학원을 지향하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되게 기초가 없거나 원래 예체능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영어에 굉장히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오세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그런 분들까지도 이제 섭렵할 수 있는 눈높이로 조금 얘기를 해 보자면 일단 단순 암기라고 하죠. 단순 암기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맞아요.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APPLE 애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막 어떤 막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얘를 외우고 막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편입 영어나 이런 그러니까 편입 영어 단어를 외울 때는 어쨌든 난이도가 쪼끔 있다 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쪼끔이라도 쉽게 잘 외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게 좀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많이 비추하는 방법이 사실 보편적으로 좀 알려져 있는 경선식 단어식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OGLE 해 가지고 오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추파를 던지다라는 뜻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 지금 당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냥 지어낸 거예요. 지어내서 예를 들어 오글거리게 저 사람이 나한테 추파를 던져." 이렇게 외우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경성식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요렇게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어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어떤 단어를 외우는 건데요. 이걸 그렇게 제가 권장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단어가요. 정말 최소 한 2-3천 개라고 쳐요. 그럼 2-3천 개를 외우는데 그걸 스토리텔링을 다 넣잖아요. 그러면 몇 번 그러니까 초반에는 재밌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재밌기도 하고 막 기억에도 오래 남는 것 같고 막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뒤죽박죽 섞여요. 뒤죽박죽 섞이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아 뭐였지?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었지?' 그러니까 앞에 재밌는 얘기나 재밌는 웃긴 부분만 기억에 남고 단어가 기억에 안 남는 경우들도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사실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보편적인 단어를 외울 때 쓰시기보다는요. 예를 들어 단어를 꾸준히 외웠어요. 뭐 학원이나 과외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잡아 주고 그걸 이렇게 따라 가지고 쭉 외웠어요. 근데 내가 수차례를 외웠는데도 이 단어가 너무 안 외워지는 거야. 이 단어가 너무 안 외워져.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단어를 어떻게든 강제적으로 외워야겠어. 그럴 때 쓰시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럴 때 방금 제가 그냥 오글이라는 단어를 뭐 저 사람이 추파를 던지는데 오글거려. 그래 추파를 던지다." 뭐 이렇게
외우는, 그러니까 요런 식의 방법은 정말 안 외워지는 단어에 정말 소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개수의 단어에다가 적용하는 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편적인 단어를 외우는데 사용하시는 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제가 좀 권하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요. 그 MD 33,000의 단어를 보시면 그 단어 책이 이제 학생들이 보통 보기 좋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접두어, 어원, 접미어 요렇게 파트별로 좀 나눠져 있어요. 이게 어떤 걸 지어내기보다는 실제 단어가 어떻게 이런 파생적인 언어들을 얻게 되었는지를 이 딱딱딱 구분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 단어는 여러분 편입 단어기는 한데 이제 프로제니라는 뜻이 있어요. 어, 이게 PROGENY, 프로제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이렇게 우리가 좀 구분해서 나눠보면, 앞에 있는 프로라는 접두어가요, 위치상 앞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gen이 우리가 generate, 발생시키다, 야기하다라는 뜻을 갖는 이 gen은요, 우리가 birth, 탄생이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면 요 단어, 이런 요 접두어나 어원 같은 것들은 고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고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외워놨을 때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거예요. 유추가 가능하고 다른 단어를 우리가 외울 때도 활용할 수 있고 어떤 헷갈리는 단어들을 확실히 구분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프로제니는 결국 합치면 프로는 위치상 앞이에요. 내 앞에 어떤 게 태어났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가 뜻이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자손이나 후손을 프로젠이라고 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이 단어는 없는 단어인데요. 그냥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해보는 거야. 프리젠이라고 있어요. 자, PRE야. 이 PRE라는 앞에 있는 접두어는요, 시기상 이전이라는 뜻을 지녀요. 그래서 우리가 previous, 이전에라는 형용사도 우리가 충분히 접할 수 있는 형용사인데요. 이 pre가 시기상 이전이야. 뒤에 있는 젠은 뭐라고 했어? 우리가 birth, 탄생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것도 유추해 볼 수 있어. 없는 단어야? 있는 단어가 아니고 없는 단어인데 아까 단어랑 좀 비교해서 유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아, 이건 시기상 나보다 이전에 태어났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아, 이게 조상이라는 뜻이거나 부모라는 뜻이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우게 되면 어떤 단어가 나와도 어쨌든 간에 이 접두어나 어원, 접미사로 이렇게 결합이 되는 단어 형태는 공통이다 보니까 충분히 유추, 구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 때 어쨌든 요런 부분들을 조금 음, 필요할 때마다 언급을 해주기는 해요. 음. 그래서 사실 제가 권장하는 방식은 이렇게 접두어나 어원, 접미사 같은 것들을 조금 같이 알면서 단어를 활용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오래 남기도 하고 이런 단어들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 Y 편입에서는 수업 때 이런 부분들을 중간중간 자주 설명을 해 줍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이게 웃기고 재밌는 이런 스토리텔링 식으로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우는 것들은 정말 막 몇천 단어를 외운다거나 몇백 단어를 외우는 용도로는 부적합해요. 그러니까 정말 안 외워지는 단어, 나를 골치 아프게 하는 그런 단어들을 외우는 데 있어서는 생각보다 조금 유용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많은 단어들을 그런 식으로 외우겠다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보편적으로 학원에서도 비슷할 텐데 학원들 보면 단어, 문법, 논리, 독해 선생님이 나눠져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단어 수업에 이게 단어 수업에 참석하는 학생들의 수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엔 재밌거든요. 막 뭐 예를 들어 아까처럼 오글이라던가 아니면 아비트러리 해서 아비가 리모컨을 들고 제멋대로 틀었대. 아비트러리 제멋대로이 막 이렇게 하면 깔깔깔거리고 웃고 뭔가 제 수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다른 수업들에 비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 현타가 오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막 깔깔깔 웃고 막 재밌어서 이렇게 하고 딱 나왔더니 1시간 동안 아니면 50분 동안 수업을 들었는데 단어 한 7개 안 거예요. 근데 그 수업 안 듣고 혼자서 자습해가지고 공부한 애는 그때 단어를 막 몇십 개 막 왜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야. 음, 더 많이 외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현타가 오는 거지. 내가 지금 이렇게 깔깔깔거리고 웃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 나 차라리 저 수업 때 이렇게 웃을 바에 나 따로 공부 제대로 할래. 이런 식으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단어 방식은요, 사실 당장은 재밌고 뭔가 머릿속에 깊이 박혀서 오래 가는 것 같이 남아 있더라도요, 그걸 보편적인 단어 공부 방법에 사용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어, 결국에는 우리가 독해랑 문법이랑 그리고 논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즉, 단어가 빨리빨리 기억이 나야 돼. 내가 보자마자 딱딱딱 기억이 나야 내가 뭐 해석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깔깔깔거리는 버전으로 외워놓으면 단어 만날 때마다 그럴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몰라. 어금니는? 어금니 너 영어로 알아? 몰라. 그치, 몰라였지. 어금니가 몰라가 어금니라는 뜻이었지. 이렇게 하고 앉아 있을 거냐고. 그러니까 결국엔 정말 내가 안 외워지고 골치 아픈 단어들만 그런 방식을 활용하시는 게 너무 좋은 거고요. 그 외에는 사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외우는 게 맞는 거죠. 음. 물론 와이턴입에서는 요런 것들을 각자 학생들마다 이제 맞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고것들을 1:1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자주 1:1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고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고 찾아내서 정착을 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고런 것들을 나한테 맞는 방식을 일단 찾아내서 그 방식이 아까처럼 뭐 접두어를 외우는 방식들을 조금 착안할 수는 있겠죠. 음. 제가 항상 학생들분들한테 말하는 건 제가 말하는 건 틀이에요.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그러니까 결국 이 틀을 참고해서 나만의 형태를 이뤄가는 거지, 나한테 안 맞는 건데 억지로 껴맞출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완전 초반, 그죠? 초반에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할 때 단어가 좀 잘 외워졌으면 하는 고민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단어를 외우실 때 꼭 중요한 건 너무 지름길로 가려고 하지도 말고요. 어쨌든 우리가 바라는 결과는 단어가 쭉 오래 가서 내가 시험을 볼 때 정말 1초, 2초 내에 바로바로 툭툭툭 정확한 그러니까 정확한 단어의 뜻이 튀어나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린 것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영역이지, 무조건적으로 그렇구나라는 건 아니라는 거.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 정말 노베이스 분들부터 기초가 있는 분들까지를 가르쳐 봤을 때, 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듣고 이런 부분은 도움이 되네. 혹은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있다면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색깔로 단어 공부법을 좀 정착을 최대한 빠르게 해서 편입에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녹화는 여기까지 끝.